자, 이제 준비됐으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엔티티라는 용어부터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이제 흔히 그냥 엔티티라고 막 표현을 하는데 조금은 좀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엔티티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엔티티 클래스일 수도 있고 엔티티 객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거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말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엔티티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엔티티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부터. 자, 이 엔티티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패키지 만들어서 추가를 할 건데요. 뉴에서 패키지 만들 때 이름은 뭐 엔티티라고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도메인처럼 이렇게 줘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어느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만들어 주는데 엔티티 클래스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엔티티 클래스는 PK가 있어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만들 예제는 투두 예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투두라고 만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투두 엔티티라고 만들기도 하고 뭐 이제 용어들은 통일성 있게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전에는 자바 X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자카르타로 막 바뀌는 애들도 막 나오잖아요. 임포트 하실 때 가능하면 일단 뭐부터 하실 거냐면 엔티티부터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버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자바 X가 아니라 자카르타로 들어가는 점이 다르죠.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인텔리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벌써 에러를 딱 내요. 네. 너 아이디 뭐 있어야 돼 라고 지정을 해주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지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라면 그냥 여기다가 직접 만드는 게 더 낫죠. 네, 그래서 private long type로 만들 거고 TNO 이렇게 줄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 프라이머리 키를 비교할 때 equals와 해시코드 같은 걸 써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재료용은 지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XML을 했습니다만 지금이야 뭐 어노테이션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이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 있어요. 뭐 시퀀스라든가 오토 인크리먼트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generated value 타입으로 쓸 거고, 네. 이거는 이제 키 생성 전략이라고 해요. 저희가 키 생성 전략이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오토 있고 아이덴티티 있고 시퀀스 있고 테이블 있고 UUID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 쓸 거냐? 뭐 오토 인크리먼트나 시퀀스 방식을 쓰는 애는 아이덴티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UUID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이제 가장 무난하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시죠. 자, 이제 요거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필요한 것들을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타이틀 추가할 거고, 그리고 내용 들어가야 되겠죠? 컨텐츠 들어갈 거고, 불린 타입은 이거는 PK가 아니니까 쓸 수는 있죠. 컴플리트를 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due date를 지정을 할 건데 저는 이제 local date로 지정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내가 적절한 엔티티를 좀 저희 어노테이션들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네, 어노테이션들 중에 이제 뭐 추가하는 게 좋냐면 우선은 럼벅을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toString을 항상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엔티티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immutable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불변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getter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여러 개의 생성자 같은 거 만들 때 좀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빌더를 씁니다. 근데 이제 빌더 쓰면 all argument constructor, no argument constructor 이렇게까지 다 세트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티티를 만들어 주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죠. 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물론 그 레파지토리의 상속 단계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처리해 주는 건 이제
저희가 인터페이스만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이제 그걸로 할 거고요. 요거 만든 다음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볼게요.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을 때 저희가 여기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게 이 로그가 찍히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만 해요. 네. 로그가 찍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뭐 뭔지 아시겠지만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변경해야 되거나 이럴 텐데 여기서 바차 있죠. 문자열은 기본적으로는 255자의 길이를 가져요. 네. 근데 나 좀 조절하고 싶은데? 그러면 컬럼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랭스가 보이시죠? 디폴트가 지금 255잖아요. 뭐 문자열이. 근데 저는 만약에 500을 차지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너러블 있습니다. 나 이거는 꼭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너러블은 뭐, 펄스로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를 리스타트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리스타트 했는데, 뭔가 테이블이 변경되는 거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자동으로 만들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는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이런데 이제 개발자 두고 들어가셔서, 네, 테이블을 이제 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드롭해서 테이블을 날리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는 게, 좀 편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뭘 좀 항상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냐면, 테스트 코드를 항상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죠. 네. 지금 보면 이제 타이틀이 보면, 원하시는 대로, 뭐, 바차에 500자가 됐고, 낱널이 들어가 있죠. 요거에다가 이제 뭐도 지정하실 수 있냐면 여기 테이블 태그가 있어요. 네, 테이블 태그가 있습니다. 네, 어노테이션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 이용해서 네임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이제 테이블의 이름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tbl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 거죠. 이제 tbl to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좀 쫓아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코드를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자면 딱 여기까지예요. 패키지 하나 만들어줬죠? 네. 도메인 패키지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투두 클래스 하나 선언해줬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테이블은 없으면 새로 이제 만든다. 그죠? 네. 저는 이제 근데 여기다 나중에 인덱스 같은 거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tbl 언더바 to도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데이터베이스는 그 좀 신경을 써서 동기화를 맞춰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업데이트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막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또 만들어주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개발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시냐면 테이블 그냥 그 테이블 설계를 먼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저처럼 테이블 생성을 가능하면 설계 안 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동으로 이제 지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테이블 생성을 먼저 하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거 테이블 잘못 만들었는데 이거 바꿔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 SQL문을 실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는 뭘 많이 쓰냐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스프링 부트죠. 자동 실행 SQL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작될 때, 예, 시작될 때 뭐 이런 파일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JPA의 목적 자체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JPA의 목적 자체는 객체 지향 분석 설계예요. 객체 지향으로 분석해서 설계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까지 처리가 된다라는 게 JPA가 추구하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테이블을 다 만들어서 쓸 거면 굳이 그거를 JPA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쵸? 네. 물론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JPA라면 이런 방법을 지원하는데, 물론 테이블 이제 그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테이블의 규모가 되게 크고 시스템과 연관도 되게 많고 뭐 이럴 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DB 설계만 따로 하는 게 맞죠. 네, 이렇게 SQL문을 가지고 실행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죠? 네,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줬고요. 이제 레파지토리 패키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 레파지토리 패키지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JPA를 처음 봤을 때 이제 가장 사람들이 혹하는 예제가 바로 테이블 하나짜리 예제죠. 이 도메인 하나짜리 단일 엔티티 예제죠. 자, 한번 볼게요. 인터페이스만 좀 진짜 특이하잖아요. 그 인터페이스만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내부 코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자, 저희는 투두 레파지토리라고 만들어주겠죠. 네.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줄 거고요. 아이고, 왜 클래스로 만들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익스텐즈를 받겠죠. 네, 그래서 JPA 레파지토리를 익스텐즈를 받습니다. 이거는 투두가 들어가면 될 거고, PK 타입을 지정해, ID에 해당하는 애를 지정하니까 이제 롱 타입으로 지정해 주는 것 뿐이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만들어주면 이제 나머지는 부트 쪽에서 알아서 만들어주잖아요.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런타임에.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준 다음에는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테스트 코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항상 만드시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시 후에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